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삼학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삼학 공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이 흩어지기 쉽나니 마음을 언제나 집중, 몰두, 통일시키도록 하자.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기 쉽나니 사리간에 언제나 배우고 생각하고 연마하도록 하자. 우리의 육근이 그릇되기 쉽나니 육근 작용을 언제나 결단, 실천, 중화로 하자. 살다 보면 정신이 흩어지기 쉽고 지혜가 어두워지기 쉽고 우리의 육근이 그릇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삼학 공부일 텐데요. 자, 마음의 힘을 얻고 행복으로 가까워지는 이 시간, 오늘도 남양주 교당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예. 오늘도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동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저희가 살다 보면 정신이 흩어지기 쉽고 지혜가 어두워지기 쉽고 또 육근이 그릇되기 쉬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네.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저희가 꿈도 없이 저녁에 잠을 자서 꿈도 없이 잠을 잘 때는 네, 우리 의식상에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네, 예,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주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침에 문득 정신이 이제 깨어서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죠. 네, 좋은 게 나쁜 게 있으면은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네, 나쁜 것은 버리고 싶고 이런 네. 욕심이 또 일어나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 생각 아는 이것이 있거든요. 예, 그 아는 영지가 있어서 한 생각 분별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생각 분별이 나타나면 온갖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경계 따라서 좋다, 나쁘다, 예, 이건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면서 네. 희로애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음, 우리의 마음이고 네.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에요. 그런데 한 생각 분별이 나타날 때 공부인은 주심을 가지고 내 본심을 챙기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해 나가고 비공부인은 주의심을 놓고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 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더 낙원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한 생각 분별이 나타날 때 주의심을 가지고 내 온전한 본성을 챙겨서 생각을 굶굴리고 네, 치사를 해나갈 때 이제 첫째는 내 마음이 평화롭고 네. 지혜롭고 정의로워지고 음, 둘째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음.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세 번째는 행하는 일을 은혜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 공부인들이 같은 이제 식구로 살게 되면 네, 행복한 가정이 되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도 한번 낙원의 세계로 네, 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교무님께 사막의 사리 연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네, 정말 저도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을 하고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예, 생활은 아직 잘 모르겠고 지난주 공부한 거에 대해서 네. 얼만큼 이제 또 남아 있으신지 테스트 한번 한 시간을 가질까요? 네, 교무님 좀 미리 부탁의 말씀드리면 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예, 물론 그렇죠. 네, 물론이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네. 잘 하실 것 같은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리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라는 거는 뭘까요? 사리 연구에서 사. 사라 예. 하면 적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막 적으시네요. 네, 크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자신감이 커진 거죠. 네, 자, 큰 글씨로 예, 12이해라고 썼는데 예, 정확합니다.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인간 삶에 있어서의 이제 12회를 사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오늘 여러분 100점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리에서 사는 됐고 이제 아, 예. 문제가 하나 더 있었군요. 예예예 이 2요? 예, 아, 2라고 하면 네, 적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앞 예. 질문보다 예. 이 질문에 더 답을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더 빨리 적으시네요. 네, 더 크게 적고 있습니다. 예, 네, 답은 대소유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우주에 있는 당연한 이치인데 네. 대소유무의 이치가 있다고 그랬죠. 정확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싱겁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야, 이제 이번에 여러분 저 이번에는 네,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그렇게 깊진 않거든요. 예. 네, 그래도 아니,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적지 말고 이제 설명하셔도 될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소유무의 대는 네, 무슨 뜻일까요? 대는 음, 말 그대로 큰 것을 말하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몸으로 따진다면은 예, 사람의 몸으로 따진다면 이 몸 전체 예, 그리고 또 숲이 있으면 그 큰 숲을 말하는 예, 정말 큰 존재. 예.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말하면 네, 우주 만유의 본체 이렇게 말씀했죠. 우주 만유의 본체. 예, 본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고요. 네, 그러면 소는 뭘까요? 소는 이제 그 하나 예, 그 예를 들면 몸이면 팔, 다리, 뭐 눈썹 이런 예. 식의 작은 것들 그리고 예. 숲으로 따지면 나무 같은. 그렇죠. 그래서 형형색색. 그렇죠. 형형색색으로 네.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소라고 그러죠. 아, 예, 형형색색의 구별은 네. 그게 갈수록 더 미세하게 엄청나게 구별이 돼요. 예, 천차만별로. 네. 근데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라고 그러죠. 아,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또 있습니까? 대에서 유무니까 네. 유무는 뭘까요? 근데 유무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변화라고 했잖아요. 네. 이 변화에는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두 가지의 법칙. 네.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 법칙만큼은 제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무님께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항상 열심히 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 법칙 예. 적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음양 상승의 법칙, 예. 두 번째는 인과 보응의 법칙. 이것까지 맞추실 줄 몰랐는데. 단어적으로는 제가 맞습니까, 교무님? 예,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예. 교무님과 함께 예. 또 문제도 내주시고 저도 풀어봤는데요. 예, 정말 이렇게 퀴즈 맞추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 교무님처럼 예. 당연히 예. 말로 이렇게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 개념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또 예. 뿌듯합니다. 예, 정확히 다 기억하실 줄은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미나는 삼학 공부, 교무님, 네, 오늘은 어떤 것을 또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사막 중에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정신수양 사리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오늘은 작업 취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교무님. 자, 그렇다면 작업치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작업치사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것부터 저희가 알아야 하겠죠. 그렇죠. 네. 작업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네,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업치사에 네, 이제 작업이란 무엇이고 네, 치사란 무엇인가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네, 작업이라고 하면 네, 업을 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을 작자에 이제 그 업자인데 네, 이제 민수님은 키가 네. 몇 센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신발 깔창 같은 거 다 안 끼고 평지에 섰을 때 176입니다. 예. 네, 저는 키가 191이거든요. 아, 진짜 부럽습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는 네, 어쩌다가 이 몸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뭐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176이었던.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을 만나고 네, 또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 보니 형제들을 만나요. 네, 태어나서 살다 보니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음. 또 배우자도 만나고 네, 또 수많은 이제 경계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왜 이런 몸을 만나고 지금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아,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이 방송하는 이 인연을 또 만나고 네.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와, 거기까진 정말 아예 예. 생각조차 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가? 네. 내 몸과 또 이런 성격과 또 부모님과 이 모든 것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저희 원불교에서는 인연과 만남의 원리를 인과 네. 업 또는 카르마 이렇게 말하죠. 아, 예, 사실은 인업 카르마. 예, 네. 이제 같은 개념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죽잖아요. 네. 죽으면 끝이냐? 어, 다시 또 새로운 몸을 받아서 네. 또 새로운 부모님과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죠. 네.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면 이 생에 내가 지은 그대로 다음 생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업의 원리인데요. 오, 그 원리대로 놓고 보면 왜 이 부모님을 만나고 이 몸을 만나고 이런 경계들을 만나게 됐느냐면 전생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만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내가 지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인을 내가 전에 지어서 지금의 결과를 지금의 만남이라는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짓게 되느냐? 네. 그 어떻게 짓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작업지사의 작업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정전에 보면 무슨 일에나 안이 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네. 작업이라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 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육군을 작용하는 게 바로 업을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네. 육군을 작용하고 몸과 마음을 작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나요? 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렇죠. 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말하고 있고 네. 예, 그렇잖아요. 행동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육군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죠? 업을 짓고 있는.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잘해야겠네요, 교무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을 만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냐, 어떻게 눈을 쓰고 입을 쓰고 몸을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네. 업이 지어지고 업이 지어지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와. 그러면 이 업이 예, 예. 저한테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교무님. 그렇죠. 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부터 예. 지금 여기에서 당장 예.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무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치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치사라는 거는 네. 취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사 선택의 줄임말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하고 버리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이제 업을 자꾸 짓는데 어떤 말로 이렇게 업을 짓잖아요. 네. 말을 하는데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선업이 되어지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고 네. 또 복이 되는 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정의는 반드시 하고 네. 불의는 반드시 하지 않는 게 이제 취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취사를 잘 하려면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이 정의인가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의인가 정당한 건가 네. 부당한 건가 이로운 건가 해로운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겠죠. 네. 그 판단한 다음에는 나한테 옳고 이로운 것은 반드시 하고 네. 그러고 해된 것은 또 반드시 안 하고 예, 이 취사의 그 실천을 하는 게 네. 나에게 이제 복은 돌아오고 또 해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네. 것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교무님, 사실 이 작업 치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네. 이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디테일이죠. 현실에 들어가서 네, 디테일한 이제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누구나 본래의 마음은 참 선하게 살고 싶고 네, 또 그 유익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네, 그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데 왜 사람들은 네.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을 가게 될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저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자면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좀 되새기곤 하는데 네. 주위에 너무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이 잘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도 들어가죠. 아, 근데 이제 종합해서 네. 대종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비를 몰라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정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를 네, 몰라요. 몰라서 실행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시비를 알면서도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실행이 없거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는 알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거는 해야 되지. 네, 사람은 아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긴 아는데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습관이 돼서 이제 실행을 못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시비는 알지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에 끌려서 실행을 못해서 또 그런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민수님이 유혹을 말씀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혹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저녁 되면 저도 공부해서 일찍 자야 되는데 가끔 뭐 TV에서 재밌는 걸 해요. 네. 유익한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 참 간질간질 긁어요, 걔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못 참고 보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선할 때도 자꾸 이제 엄한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요, 3살 먹은 애기도 다 자기 수준에서는 아는 것이 있거든요. 네.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불같이 나를 유혹하는 그 불같이라는 욕심에 끌려서 알면서도 그 이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롭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 주위만 이렇게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수양과 연구 없이 취사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저도 좀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뭐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교무님, 수양과 연구 없는 취사가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네. 수양과 연구가 없이 취사만 할 수도 없고요. 또 수양과 연구가 없이 취사만 하다 보면 네. 소진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진. 소진. 그러니까 이제 그 취사가 기질적으로 네. 수양 연구 취사 중에 자기가 기질적으로 더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이제 교모님들 중에서도 취사를 더 중심으로 잘하고 네. 관심도 많은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수양 쪽에 앉아만 딱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연구가 참 잘 되는 분도 있는데 네. 사회적으로 봐도 행동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회 행동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근데 행동가 중에는 행동만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소진이 어느 순간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현실에서 행동하고 이렇게 실행만 하다가 그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왠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네. 갈수록 이제 탈진되고 소진되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양과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실행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취사에는 취사를 취하고 버리려면 네.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냐면 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판단이 내가 그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연구가 있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것과 네. 그것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혜신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강의가 나오는데 저희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 생각도 맞고 우리 교법에도 맞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옳습니다. 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실에 당하게 되면 이건 틀려. 너는 네가 너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에게 이제 강요를 하고 네. 그렇게 하죠. 여보, 당신 그거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놓고 보면 아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니다고 행동하는 그것이요. 네. 옳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나는 맞고 당신은 옳다. 대부분 우리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는 맞고 당신은 옳다. 우리가 그 모든 결과에는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볼 때는 맞고 틀리고지만은 인과의 맥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의 이
의해서 조성이 돼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맥락을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까지의 그 상황과 그 감정과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은 또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치유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개선해서 현실에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당신은 옳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는 맞고 당신은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소유무 이치의 근간에서 12회를 보면 정말 다른 시각에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고 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취사회가 달라져요. 취하고 버리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취사의 공부가 있는데 네. 취사는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취사하는 것과 이렇게 대소유무이치와 12의 일을 연구한 바탕에서 취사하는 거는 그 결과값이 많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취사는 그냥 취사만 하는 것은 네.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막을 병진하라는 거거든요. 네. 수양 연구의 바탕에서 취사를 하고 연구 취사의 바탕에서 수양을 하고 예, 그런 이제 구조적인 심리의 메커니즘과 인생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네. 사막을 병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무님. 네. 저 많이 이해했습니다. 교무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수양은 뿌리가 되고 연구는 줄기가 되고 또 취사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교무님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 작업 취사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작업 취사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세 가지의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결과물이요. 예.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의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신을 수양하면 수양력이 생기고 네. 사리를 연구하면 이제 연구력이 생기고 네. 치사를 공부하게 되면 치사력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치사력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치사력은 이제 취하고 버리는 힘이잖아요. 네. 내가 이제 담배를 안 펴야지 하면은 그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딱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거죠. 결단력 값, 추진력 값. 세상은 뭔가 결단하고 추진하고 그래야 내 인생에 복락이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네. 저 예를 들어서 수술했는데 의사분이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안 되세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결단을 해내지 못해요. 술 드시면 안 되는 계속 술 드셔요. 그러면 건강에 자연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는 하면 좋고 안 해야 또 좋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딱 내가 치사력이 있으면 그 순간 안 해야지 했을 때 안 해버리고 해야지 할 때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결단력, 추진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제 치사력의 두 번째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걸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연구력 아니라 하는데 네. 맞물리는 거예요. 사막은 항상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순간에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지 이제 판단이 딱 되는 힘이 생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육아에서 이제 중도,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함을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말하면 치사력이 정말 있게 되면요. 최종적으로는 네. 그 사람이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다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꼭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혼냈어요, 아이를. 네. 혼내고 막 야단하고 욕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결과가 은혜가 나타나요.
취사력이 있습니다. 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늘 선업을 지어서 행복한 낙원을 불러오게 돼요. 아까 그렇게 그런 취사력이 있게 되면 내 개인의 건강이나 뭐 자기 일이나 관계라든가 모든 게 행복한 이제 결과물들이 온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작업치사를 공부하게 되면 마음의 힘 중에 치사력이 이제 커지게 되고, 네. 둘째는 선업을 지어서 내 삶에 또 내 주변에 행복한 낙원을 불러오게 된다.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치사 공부, 작업 치사 공부를 잘 하면 가장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결과물이 오는 거죠. 네. 내 인생의 낙원의 결과물이, 행복의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치사가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교무님, 그렇다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정신세양 사례연구 작업치사 이 사막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제 뭐 정신세양이 뭐다, 사례연구가 어떤 거다, 작업치사가 어떤 것이다는 알았으면 이제 다음에 들어갈 작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이제 what에서 배웠으면 네. how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우에 들어갈 차례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방법은 어떤 것인가, 네. 예,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양력이 있고 연구력이 있다고 해도 취사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해는 피하고 낙원을 맞을 수 있는 작업치사 공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삼학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 시크릿 삼학병진 순서가 왔습니다. 자,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자,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이제 일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경계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계, 그 일과 우리 사막 공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막의 근거에서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올라온 사연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가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조별과제 핑계대고 놀기도 하고 외박도 합니다. 부모님이 알면 실망하실 것 알면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취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는 안 밝혀주셔서 제가 나쁜 일을 했다길래 저 같아서 일단 남학생으로 네, 이렇게 하고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교무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뉘앙스는 꼭 남학생 같은데. 근데 뭐 여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20대면은 능히 그럴 만한 나이죠. 20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40대고 50대고 60대도 네. 놀고 싶죠. 사람은. 그렇죠. 네. 그 20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40, 50대는 좀 더 자율권이 있죠. 아, 그게 다른 거군요. 네, 자율권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키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능력치가 있죠. 근데 이제 20대는 그 욕구가 더 많이 강하고 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되시겠죠. 네. 하여튼 일단 중요한 거는 놀고 싶은 마음, 친구랑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면 당연히 있는 마음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자기를 자학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놀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놀고만 싶은 게 문제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죠. 민수님, 이게 뭔가요? 펜입니다. 네, 펜이죠. 네. 이 펜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펜은요, 예, 좋은 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교무님이 뭐 질문을 하시면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네. 펜은 이제 교무님 말씀을 계속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예, 나쁜 데 쓰면 나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네. 펜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펜이지. 아, 그렇잖아요. 네.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 그러면 놀고 싶은 마음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냥 그 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놀고 싶은 거죠. 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에요. 네. 예. 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죠. 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네. 이 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가 주체적으로 선용을 하냐 아니면 선용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네. 돈도 마찬가지죠. 돈 자체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러한 사실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돈을 쓰는 내 마음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내가 쓰게 되면 네. 이거는 나의 삶에 유익한 게 되는데 어, 돈에 내가 노예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쓰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죠.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막 술 드시면 근데 술 자체는 어느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예, 적당히 쓰면 파티도 하고 뭐 비어 한잔 하고 괜찮죠. 네. 그런데 술이 나를 먹어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술이 나쁜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놀고 싶을 수 있죠. 놀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신나게 놀면 또 인생이 또 그 행복감이 높아지고 네. 어떤 그게 이제 뭐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놀고 싶은 마음을 내가 주체가 돼서 쓰느냐, 그 놀고 싶은 마음에 빠져서 그 놀고 싶은 마음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느냐, 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놀고만 싶고 그래서 그 놀고만 싶은 마음에 끌려다녀서 맨날 놀고만 다녀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고 싶은 마음이 딱 났는데 네. 이런 마음이 들었네 해서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딱 챙겨서 연구를 해보니 놀아도 되겠으면 놀고 네. 놀만 하지 않으면 그만 놀고 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죠. 아. 예, 그러니까 노느냐 안 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놀고 싶은 그 마음에 끌려서 내가 사느냐 놀고 싶은 마음을 내가 주체가 돼서 네. 쓰고 사느냐 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교무님, 저도 사실 이제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예, 저도 그 20대 예, 대학생이 됐을 때 예, 정말 엄청 놀았거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예, 정말 이 부모님께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 있다, 아니 뭐 과제를 해야 된다, 리포트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때는 뭐 말씀도 안 드리고 놀았어요, 막 친구들과. 그러다 벌을 받긴 했거든요. 예. 예, 저도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놀고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저 모르게 이제 그 영장을 신청을 해주죠. 군대 지원을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한 2달 있다가 바로 군대에 갔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때는 진짜 놀고 싶었고 지금 또 40대이긴 하지만 계속 교무님 말씀처럼 막 놀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죠. 네.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는 아내도 있고 예. 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참긴 해도 가끔 못 참을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교무님. 예, 예.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한번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수님이 정답을 사실은 말씀 속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어느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현상 있잖아요. 네. 모든 현상. 우리 생각도 현상이고 네. 감정도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현상인데 그 자체는 다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일 뿐이고 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선용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좋은 게 돼요. 생각도 좋은 게 되고 네. 감정도 좋은 게 되고 뭐 술도 좋은 게 되고 자동차도 좋은 게 되고 다 좋은 게 되는데 내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게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빠지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돈이면 돈에 빠지고 네. 그렇게 주체성을 잃고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아. 나에게 이제 해악이 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내가 주체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선용하느냐 네. 아니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끌려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체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생각을 공굴려서 정의인가 불의인가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가장으로서 놀고 싶은 게 있고 놀 만큼 놀 수도 있잖아요. 주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냥 놀면 되냐.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지 책임과 의무를 안 하면서 행복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는 좀 그 이치 안 맞잖아요. 네. 교무님, 선이 좋은 줄을 알면서 선을 취하지 못하는 취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생활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 본문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있죠. 네.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 보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지 못하고 네. 돌아서 보니까 알면서도 내가 이제 불의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잖아요. 네. 주의심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온전을 챙기고 생각을 공굴려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걸 잘 복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이제 취사를 해나가야죠.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둑을 이제 그 전문 기사들이 바둑을 보잖아요. 네. 그 세계 대전 같은 걸 치러도 꼭 바둑 전문 기사들은 둔 다음에 자리를 떠나질 않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 둬봐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서 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견 교환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오. 당신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복기를 해보거든요. 복귀를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사를 한 다음에 해봐야 될 일이 이제 정신을 잘 차려서 네. 온전을 챙긴 다음에 생각을 공굴려서 복기를 해봐야 되죠. 내가 참 이거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네. 복기를 해본 다음에는 이제 그 뉘우칠 일 있으면 뉘우치고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를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해야죠. 예, 그래서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방에 취사하시고 싶은 대로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무님의 좋으신 말씀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또 중학생, 어린 친구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 뉴스를 보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불법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불법 천지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취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학생분 어른으로서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법 천지 세상이라고 이렇게 어른들 이해 안 된다고 사연을 보냈는데요. 교무님, 이 15살 학생에게 최선의 취사는 무엇일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면 더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불법 천지라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알아볼 수 없으니까 네. 그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2나 중3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그 사고가 좀 크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당차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단면만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른 면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세상은 양면만 이렇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네.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몇십억 명 있잖아요. 네. 나도 그냥 볼 때는 나 한 명이지만 나 안에는 다양한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럼 세상도 그렇거든요. 예, 학생이 뭘 보고 불법 천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세상이 불법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네. 나쁜 놈만으로 가득하진 않아요. 네.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이 세상은 불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정의로운 면도 있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불의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정의로운 때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바라볼 때 네. 불법 천지다 했으면 정의 천지인 것도 있거든요. 그 정의 천지인 건 또 어떤 면이 있는가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불법이지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정의인지 불의인지 자기 수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아는 그대로만 살아도 세상이 좀 살만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누가 바꿔야 될까요? 내 삶은 일단 내가 바꿔야 돼요. 나부터 안 바뀌는데 누가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법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불법이 아니도록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법이 아니도록 취사를 해나가야 돼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작은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세상이 변하거든요. 영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학생이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학생이 그 영화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우리 사연을 보내준 15살 중학생, 이 어린 학생이 말한 그 안 좋은 쪽의 불법 천지가 아니라 네, 원음 방송과 또 우리 교무님과 함께하는 예. 불법 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멋있네요. 네. 이렇게 또 오늘 교무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교무님,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삼학병진의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사막 병진 중에 이제 오늘은 작업 치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삶이라는 것은 네. 업이라는 인과라는 법칙을 따라서 네. 삶이 작동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 몸과 또 이 나와 내가 만나는 부모님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모든 만남은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소설을 써 나가는 사람은 나이고요. 네. 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나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이 순간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손댄 것으로 지금 과를 봤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로운 걸 받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내가 선택을 잘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은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삶도 달라져 버리고 네. 내 미래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가족과 내 주변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빵꾸 웃고 웃는 이 선택을 하면 네. 우선 제가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빵꾸 웃으면서 네. 함께하는 민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네. 민수님도 저 덕에 기뻐지잖아요. 너무 기뻐지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심신작용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해 나갈 때 내 삶도 행복한 삶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이 되고 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기점이 됩니다. 예,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해 나갑시다. 교무님, 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행복 시크릿 사막 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의 길 사막 병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